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부촌에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우수한 자연환경,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학군, 세 번째는 패션이나 IT와 같은 전문 산업단지가 들어선 곳이 부촌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을 토대로 10년 후에 한국 미래의 부촌은 어디가 될지 짐작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직접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문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전화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2번, 그리고 문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02713-181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 만큼 목요일마다 만나는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팁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팁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약 2년에서 3년가량 더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바로 임대소득 과세 유예에 따른 시장의 영향과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임대소득 과세가 유예된다. 말하자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2, 3년 정도 더 유예가 된다면 그만큼 그 기간 동안 또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더 열기가 가열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연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왔었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2017년도부터는 임대소득세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죠. 네. 일단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가라든가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100% 과세를 다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택은 암암리에 이렇게 비과세라는 부분으로 갔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이제 2017년도부터 과세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네. 또 생각했었고, 또 얼마 받지 않는 소득으로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생활비도 쓰고 하셨었는데 그 부분을 세금 내고 나면 뭐가 남는지 막연한 불안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주택에 대해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2천만 원이라는 기준점으로 봤어서 2천만 원 미만일 때는 분리과세가 합니다. 그래서 네. 2천만 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월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즉 한 달에 대략 한 166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만 넘지 않는다라면 그 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라는 걸 해서 이런 경비라는 부분을 처리하고 나면 실제로 내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 소득세를 과세한다라면 내가 버는 돈의 일부분을 뺏기지 않겠느냐라는 네.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은퇴 후에 이제 뭐 월세 소득으로 조금 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또 세금을 다 걷어댄다는 어떤 불안감 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옆집은 안 불확실성이 그랬는데 왜 있었죠. 나만 그러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여태까지 다른 사람 다 벌다가 이제 내가 좀 받으려고 하니 네, 그러니까요. 나는 세금을 또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항의 아닌 항의도 좀 많이 했었고 또 그런 불안감의 표현을 많이 하셨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득세를 또 연장이 되는 부분은 나타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좀 불황일 때는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상당히 많죠. 네. 지금도 역시나 이 은퇴하시거나 또는 소득이 좀 없으신 분들은 부동산으로서 월 소득을 발생하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2017년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된 거죠. 네.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수익형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한번 이 수익형 부동산이 가능한 이런 입지 여건, 즉 지하철역이라든가 또는 업무 지역 가까운 곳에 또 소형 주택이 또 한 번쯤은
관심을 많이 뜨겁게 받을 확률이 네. 높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대형 평수의 어떤 주택보다는 소형 면적의 이런 주택이 인기가 많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임대소득세가 연장됨으로써 또 소형 주택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의 관심이 좀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겠습니다.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워낙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런 예외적인 환경을 좀 제공해 주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부동산 투자의 팁을 한 가지 드렸고, 자, 임종욱 소장을 만나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7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13-181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투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고 그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군포시 3번 신도시, 네, 거기 24평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거의 27, 8년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거의 전세 만기가 돼서, 월세는 잘 안 나간다 그래서 반전세를 놔야 되나, 네.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해서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 은퇴해서 네. 지금 현재는 그냥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단지가 몇 단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11단지로 특별 분양 받은 거거든요. 11단지, 알겠습니다. 네네. 꼭 24평.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 반전세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죠? 네, 파는 게 아니니까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도가 저희가- 나은지. 네, 지금 바로 임종욱 소장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삼본에서 거주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네네네. 그럼 지금은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 수서. 수서 쪽으로 가셨고 지금 네네네. 전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만기가 되니까 네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궁금하신 거네요? 네, 2년 전에도 제가 월세를 놀라 그랬더니 월세가 네.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세로. 전세는 그냥 잘 나가고 한번 살면 네, 그렇죠. 사람이 그냥 계속 사니까 네.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전세가 있나요? 아니면 전세에 월세가 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100% 전세를 놨어요. 100% 전세. 전세 네, 얼마에 네. 놓으셨어요? 1억 8천인가 6천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네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본을 네. 지금 현재 11단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3본에 대한 특성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처를 이제 한번 처해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3본에서 그래도 오래 갖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아까 한 18년, 19년 갖고 계셨다고 했었죠? 더 됐어요. 더 됐어요? 거의 초창기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생길 때 그때 들어가셨구나. 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때보다는 뭐 지금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성기죠. 대부분 기반 시설은 모든 게 다 잘 갖춰져 있고 사실 요 위에 이제 뭐 평촌이나 이런 평촌 같은 신도시 생길 때 같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3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촌보다는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낮게 형성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네. 좀 그런 게 좀 억울하시긴 하실 거예요. 네네. 근데 워낙에 기반 시설 자체가 지금 평촌이나 이런 데는 좀 잘 돼 있는데 반면에 사실 3본은 그런 기반 시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사실 이 신도시라는 거는 사실 입지 여건과 아파트의 형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평촌이나 또는 이 3본이나 아파트들이 다 오래됐잖아요. 네. 이제 어머니가 지금 보유하신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셨으면은 사실 아파트로 수명을 따지면 거의 이제 중년 이상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근처에 어떤 입지 여건이 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냐 안 생기냐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 분당이라든가 다 일기 신도시들이 지금 현재는 솔직히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요, 이제 도시들이.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산 같은 경우에도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급의 어떤 삼성이라든가 또는 파주라든가 또는 강 건너 김포라든가 이런 데가 생기면서 수요들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간 이유가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가격이 다소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판교나 다른 데로 또 새로운 신도시로 좀 사람들 옮겨가는 거죠. 네. 뭐냐면 새로운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되게 두드러져요. 네네. 근데 이 삼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도시가 생길 만한 데가 사실 별로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들이 그렇게 막 빠져나갈 때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질 염려는 없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완만하게 높진 않지만 다소 상승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아마 전세도 2년 전에 1억 8천이었으면 지금 전세 놓으시면 2억은 넘으실 거예요. 전세를 놓는다 했을 때는. 그래서 전세는 뭐, 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지역 자체가 어머니가 꼭 팔아야 될 만한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 네. 그냥 네. 냅두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확률이 있고요. 또 이 네. 금정역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발표한 게 있죠. GTX. 네. 예,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요, 잘 못 들었는데요. 저기 전문가님,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네. 거기 박거탑하고 그 금정동에 네, 금정역이 지금 4호선 금정역이요. 네. 향후에 이제 GTX 역으로 이제 연장 개통이 될 확률이 있어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주변 금정역 주변 자체가 이제 종상향이 좀 되는 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업적으로 바뀐다거나 이제 이런 네. 종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대한 그거는 호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투자라면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가셔라라고 하겠지만 어머니는 계속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네. 다른 쪽에 투자가 급하시지 않으면은 급하게 이걸 꼭 팔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네. 차라리 전세를 좀 더 높이 놓고 월세가 힘드시면 반전세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전세를 좀 더 네. 높이 놓고 그 전세금으로 소액 투자를 또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3본을 급하게 파실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매도하신다라는 거는 뭐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다가오니까 그 전세를 좀 더 높여서 받으시던지 아니면 오른 만큼을 월세로 환산해서 받으시던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선생님. 아, 네. 네.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이 풀리셨어요? 네, 네, 네. 네, 오늘 아유,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도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활기차시네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가 최근에 보문동에 좀 관심이 생겨서요. 네. 거기 빌라를 사서 이렇게 전세를 놓든지 월세를 놓든지 하려고 지금 하는데 전망이 어떤지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보문동의 다세대 주택. 네, 지금 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짓는 거를 찾으시는 건가요? 이거는 새로 지은 거 신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지금 바로 저희가 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보문동이요. 네, 지금 네. 지하철 보문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한 7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있어요. 지금 보문동이 이 보문역하고 또 신솔동역하고 사이에 있는 곳이 지금 보문동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성북구 네. 보문동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거 아니고 이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이쪽으로 하시던지 네, 아니면 전세를 그쪽으로 놓던지 하실 생각을 네. 갖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네. 투자를 했을 때 뭐 대단한 시대 차익은 아니겠지만 사실 실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좀 편안하고 단독주택가 네, 많이 그 있고요.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 보면 사실 보문동이라는 데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데는 이 동대문을 잘 아시겠죠, 그렇죠? 네, 네. 동대문, 종로, 광화문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상업 지역이잖아요. 네, 예, 업무와 상업이 밀집돼 있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상업가와 업무.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직주 근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지역하고 이 지역까지 차량이나 지하철로 움직인다라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리 중에 하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지역에 보면 이제 신솔동역, 이 지역이 지금까지는 2호선은 2호선인데 순환선이 아닌 2호선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보면 서자 같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도 있고 또 1호선 신설동역이 환승역이지만 또 약간의 그런 좀 외진 느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청량역이 있는데 사실 청량역이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MT 갈 때도 항상 청량역에서 만나서 기차 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네. 언제부턴가 청량역이 점점 인기가 떨어졌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청량역이 또 GTX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발전의 기회가 또 있고 이 청량역 주변으로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보문동 자체가 앞으로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거주가 네네. 조금 더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투자가 목적이신가요? 저는 솔직히 실거주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 실거주. 그러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실거주하면서 참 네. 올랐으면 좋겠다.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예, 여쭤보고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나 방송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 주택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안 내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이 조금만 인지만 된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부분은 특별히 떨어질 이유는 없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우이신설 그 경전철이 개통이 됨으로써 또는 청량리역이라든가 이런 데 또 GTX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통이 됨으로써 이 주변에 또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서 실거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동네가 사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실거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거주하시면서 다만 물가 상승률 이상의 어떤 상승은 기대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거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대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의 시청자님을 전화상으로 만나봤고 이어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신 시청자님도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은 4877님인데요.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상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역 분석과 함께 상가 투자 조언을 좀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구로구 천왕동이 제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 어디랑 가깝게 있나요? 구로구입니다, 구로구.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광명시를 잘 아실 거예요. 네. 사실 천안동 예전엔 저도 어딘가 하게 했었어요. 네. 한번 이렇게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천왕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네. 저도 솔직히 그때 천왕동이 어딘가 했었는데 네. 사실은 이쪽이 조그마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항아리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여러 세대의 이제 아파트 단지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떤 이 길이 흘러가는 길이 아니라 그 지역만의 그냥 주거 지역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기숙사라든가 어디에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 매점도 들어오고 네. 거기서만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소매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게, 슈퍼마켓. 예, 네. 그래서 이 천왕동 같은 경우에도 구로구 바로 이제 그 광명시 옆에 있는데 네. 지하철로 보시면 7호선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남 출퇴근은 괜찮죠. 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계셨다가 알면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소매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맞을 만한 이런 단지의 어떤 상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천왕동 상가는 어떻게 했냐? 상권은 사실 좋은 상권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은 아니지만 네. 소매점으로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많이 선호합니다. 사실 그 상가들이 공실률, 그러니까 수익률은 낮아요. 그렇죠. 하지만 낮다라는 건 뭐냐면 월세 부분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가격은 높다라는 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단지에 있는 분들이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임차인들이 안전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하실 때요. 절대적으로 위에 고층보다는 1층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1층을 하신다라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뭐 미용실, 세탁소, 네. 요즘에 커피숍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요. 또 야구기라든가 이런 점들은 웬만해서는 안정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월세를 내실 수가 있고 그러면 네. 이 상가를 갖고 계시는 분들 공실 염려 없이 크게 욕심만 내지 않는다라면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지역은 굉장히 어떤 투자에 대해서 시세 상승은
거의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요. 네. 안정적인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이상적인 어떤 그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생각을 하시면 네.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독 그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꽤 많네요. 자, 저희가 이어서 그 시청자분을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부천에 사는데요. 네. 네, 부천시청에 옆에 중동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라고 새로 분양을 받았는데, 네. 네, 거기를 입주를 2020년에 하는데, 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근처인 원미동의 두산 아파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중동 센트럴파크로 입주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쪽을 전세를 주고 여기를 그냥 사는 게 맞는지 그런 거를 잘 몰라서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일단 분양 받기로 결심은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분양은 받았어요. 아, 이미 분양 받으셨고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세 주는 게 나을지 아니면 옮겨가는 게 나을지 저희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분양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사를 가시려고 분양을 받은 건 아니셨나 보죠? 그냥 처음 청약을 했는데 얼떨결에 당첨이 됐어요. 아, 네. 언제 당첨되셨어요? 7월 12일 날 네, 당첨됐어요. 그러셨구나. 지금 네. 몇 평형 받으셨나요? 아파트는요? 84제곱미터요. 84제곱미터. 혹시 네. 분양가는 알고 계세요? 네, 한 5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 5천 정도 되시죠? 네. 지금 이 아파트가 요즘에 그 부근에서 신규 아파트가 없었는데 참 오랜만에 나온 아파트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 같고. 근데 이 부천 지역이 사실은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네, 아파트들은요. 네, 거기에 맞아요. 비해서는 지금 생긴 저기 받으셨던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대가 좀 높은 아파트죠. 네, 맞아요. 많이 근데 바꿨어요. 어차피 지금 보니까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되게 젊은 분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신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신 욕심이 또 생기시잖아요. 네. 근데 굳이 전세를 놓으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아, 그럼 네. 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네. 그럼 전세를 놓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팔고 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뭐 분양받으신 중동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죠? 네. 예, 이 아파트가 사실은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고분양가 정도는 됩니다. 네. 이렇게 싼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주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약간 랜드마크격인 어떤 성질을 띌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 네. 근데 주변 아파트들이 이 아파트를 가격을 따라오면 다행인데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독보적으로 혼자 나갈 수밖에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거주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어떤 가격이 앞으로의 시세 상승에 크게 엿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투자보다는 거주의 목적이 좀 더 강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네.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셨는데 굳이 전세를 놓고 한다라면 아깝지 않냐 이거죠. 네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2020년도에 분양을 받으시면 지금 기존 아파트를 팔지 않았을 때 네. 1가구 2주택이 되시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1가구 2주택이 되시면 기존 아파트를 3년 안에 팔지 않으면 비과세를 못 받으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세금적인 부분도 생각을 좀 하시면서 사실은 전세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분양 받았고 2020년도에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인데 지금부터 전세냐 입주냐 그런 거를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2016년도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마음 편히 계시다가 네. 뭐 한 2, 3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아직은 좀 감사합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하루 앞도 사실 잘 모르죠. 네. 네, 4년 앞을 좀 보기가 어려워요. 네. 네, 한 2년 있다가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봤고 임종욱 소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조금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는데 더 많은 분들의 참석을 위해서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은퇴 후를 준비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7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713-181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매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부동산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02-2077-6394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원준 팀장이 한 가지 매물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매물입니까? 네, 오늘은 그 개발이 된다는 청량리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노선이고 어떠한 호재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청량리역에 있는 대형 개발 호재와 GTX, 과연 그게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로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자, 이 다양한 개발들을 직접적인 수혜지로서 이제 향후 가치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손은경 소장은 오늘 두 가지 매물 준비하셨죠? 어떤 것 들고 오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이제 떠오르는 강남 3구에서 강남 4구로 떠오르는 바로 동작구에 있는 사당동인데요. 자, 동작구의 입지는 바로 오른쪽으로 서초구 방배동을 시작으로 해서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연접해 있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동작대교를 건너게 되면 또 용산구하고 또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울의 핵심 중심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향후에 장제 터널의 개통을 예정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강남권과의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전될 곳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강남구에서 또 핵심 지역인 대치동인데요. 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주변에 강남구 자체 내에 대형 국책 사업들, 국제교류 복합주거의 개발, 그다음에 KTX 수서 역세권의 개발, 또 영동대교 지역 통합개발 개발뿐만이 아니라, 자, 그리고 그 지역 자체의 아파트 재건축, 그래도 대치동에도 아파트 재건축으로서 음마아파트나 또 미도 성경, 또 쌍용 같은 아파트 재건축이 또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인 바로 대치동의 핵심 지역 음마아파트 맞은편에 구마을의 재건축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 자체의 투자 수요들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투자처로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매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어떤 매물일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남성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9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약 1,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동작구 사당동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구체적으로 이 매물이 위치한 곳에서 입지 여건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사당동 하면 사당역 많이 딱 떠올르실 텐데요. 이 사당역이 사당역인 사당동이 바로 서부권, 우리가 서울의 서부권인 관악이라든가 금천 이런 구로 쪽에서 강남권을 넘어올 때 꼭 지나가야 되는 그런 길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호선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4호선이 또 교차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역세권이죠. 그래서 많은 유동인구가 지금 유동인구가 또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당역을 나오시면은 대형 건물들, 즉 사당과 이수역 주변에 그 지구 단위 개발로 인해서 업무용 빌딩과 상업용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당동 자체에는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또 사당동 자체에 또 거주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사당동의 입지를 또 차근차근 설명드리면 또 사당역 위쪽으로는 또 이수역이 있죠. 이수역은 또 7호선하고 더블 역세권, 또 4호선도 지나가고 7호선도 지나가고. 자, 본 매물에서 제일 가까운 역은 바로 남성역인데요. 바로 이수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역 주변엔 또 남성역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남성역을 지나가는 사당로가 바로 서초대로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아까 장제터널이 뚫어짐으로써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도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제터널에서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내방역, 그다음에 서초대를 지나 사당로로 가는 그 도로 양옆편에 걸린 건물이나 또 빌딩들, 중소형 빌딩들은 많은 투자 수요층들이 찾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본 매물이 있는 지역을 또 설명을 드리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동작고등학교라든가 남성 초등학교, 남성 중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를 학생들이 있는 그런 수요층들, 학부모들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좀 넓게 보면은 뭐 중앙대학교라든가 총신대학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이런 그 대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임체 수요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거 덧붙여서 바로 사당동 자체, 또 동작구 자체는 바로 한강을 건너서 용산구, 또 오른쪽에는 우리가 서초구와 강남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서울 전체의 중심 그리고 강남 4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당동은 사실 서초동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붙어 예.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초동보다는 지금까지는 개발이 많이 안 돼 왔던 것 같아요. 예, 좀 그런 지금은 면이 좀 있습니다. 개발 호재들이 있나요? 예,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앞에도 잠깐 설명드린 네. 장제 터널의 이제 착공이죠. 이미 공사가 시작을 했고 2019년 이제 2월경에 이제 개통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 터널이 뚫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본 매물에서 바로 그 터널을 지나서 바로 서초역, 교대역, 강남역, 삼성역까지 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남부 순환로라든가 아니면 설해마을을 돌아서 우리가 강남권에 갔어야 되는데 본 터널이 뚫림으로써 사당로의 서초대로 테헤란로까지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차량의 흐름이 본 도로 이 이수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당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개발 호재 중엔 아까 이제 이 개발이 됐죠. 이제 그 개통이 됐습니다.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인데요. 지난 7월 3일날 개통이 돼가지고 바로 금천구 시흥에서 또 서초구 양재동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차가 안 막힐 때는 약 5분 정도면 양옆으로 뭐 시흥까지 또 양재동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당역과 이수역 주변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한 그다음에 업무용과 상업용 빌딩들의 개발이 또 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당역 바로 오른쪽 편에는 바로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주 넓게 있는데요. 이것도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아주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가 개통되고 있고 지금 개발이 여러 개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건물이 어떤지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건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 보통 한 네. 동짜리 건물인데 본 매물은 이제 2동짜리입니다. 단지형 다세대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우리가 관리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있고요. 총 6층 건물에 또 5층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그 뷰가 좋겠죠. 특히 이제 이 본 건물이 들어서는 이 대지 입지가 좌측, 서측으로 6m, 또 북측으로 4m, 또 동측으로 4m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3면이 돌에 접힌다. 이런 땅 찾기 굉장히 힘든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개방감과 주차장 진입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 전체 1층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굉장히 널찍하게 나오고 또 안에는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뭐 개별 창고가 다 완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투자하셔서 임대 놓기에도 굉장히 안성맞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들어봐야 될 텐데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네, 이제 그 보통 제가 소개드린 이 정도 평수에 네. 이제 그 투자 대상을 본다 그러면은 사당동에서 보통 한 2억 7천대 이상의 2억 7천, 2억 8천대까지 이제 그 분양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 2억 6천9백에 이제 분양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로 환산했을 때는 우리가 전세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1,900만 원 정도의 투자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세로 투자하실 경우에 뭐 보증금 한 3천에서
월세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금리 시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투자 대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적으로 사당동 지역을 한번 꼭 가셔서 전체 지역의 입지 여건을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또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대가 어느 정도 또 형성이 되고 일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지 꼭 발품을 팔으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두동으로 가봅니다. 두 번째 매물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팀장님, 우리가 이제 위치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동대문구 알겠고요. 청량리역 알겠어요. 그런데 용문동은 많이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용두동이라는 이름 네. 자체도 저도 그렇게 흔하게 들었던 지역은 네. 사실상은 아니겠고요. 그러니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 바로 위쪽에 위치한 동대문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름에서 알다시피 용의 머리 네. 그런 동네가 될 것 같고요. 자, 이곳은 바로 2호선 그러니까 용두역,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2분 정도에 위치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2호선 용두역이라고 하면요, 동대문 구청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바로 옆에 동대문 구청과 함께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고요. 그 용두역 자체는 홈플러스의 이제 안에 위치한 그러한 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생소하지만 실제로 방문을 해보시면 상당히 그 큰 규모에 조금 놀라실 것 같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위쪽에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포커스를 맞출 곳이 바로 이곳 청량리가 되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GT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총 2개 노선이 추가가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일단 동부 청과물시장을 비롯해서 청량리 수산시장, 마장동 축산시장, 양령시장 등 다양한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통을 책임지는 수많은 상인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에 돈이 좀 흐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도 주변에는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서울시립대 등 또 바로 위쪽에는 또 이문동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학가들까지 끼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용문동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용두동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개발 호재를 들어봐야 될 텐데 앞서 그 매물 소개를 해주실 때 청량리역에 GTX가 들어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청량리역에서 일어날 개발들이 너무 네.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용산에 있는 다양한 개발들에 비해서 조금 부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네. 점이 조금 의아할 정도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 같은 경우에는 서울 2030 플랜에서 3도심 7광역체제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청량리 자체가 7광역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미 균형발전 촉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지역 개발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청량리역 인근을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롯데그룹이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했다고 보여질 정도로 아마 지도에서만 보셔도 롯데라는 그 글자가 상당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네.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노후화되어 있던 혐오시설이죠. 그러니까 588 홍등가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노후시설들 역시 롯데건설 측에서 개발을 할 것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다고는 하더라도 조금은 혐오시설들이 있는 네. 그런 환경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규모 개발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정말 크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GTX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역 총 GTX가 2개 노선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B노선과 C노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가 종점이 되겠고요.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여의도, 신도림, 인천, 송도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라인이 되겠고요.
일단 C노선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가 종점이 되겠고요. 의정부에서 청량리, 삼성동, 양재동, 과천, 그리고 금정까지 연결이 되는 또 그러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업무지구를 다 통과를 하는 그런 광역 급행 철도라고 보시면 편하실 텐데요. 자, 그러니까 경기 외곽부에서 이곳 서울 중심에 있는 업무지구까지 그 어떠한 대중교통보다도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 사업 자체를 GTX 개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호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파권역 같은 경우에도 9호선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금액대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9호선이 개발이 됨과 동시에 지금 또 이제 2차 개통을 이제 3차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역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의 강남과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인데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GTX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청량리 청과물시장 역시 용산에 있는 캠프킴 기지와 비슷한 사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50층 높이 빌딩 4개 동이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단 이 주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함께 환경 정비 사업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시장들도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지역은 굉장히 크게 변모가 될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는 그 어떠한 지역들, 용산보다도 더 높아질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두동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이 매물은 또 어떻게 생겨 있을지, 건물은 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건물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지역이 좋다뿐만 네. 아니라 건물 역시 좋아야 환금성이 좋아지겠는데요. 네. 자,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2분밖에 걸리질 않겠고요. 일단 건물은 5층 중에 지금 3층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인들이 주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상인들의 월세 수요에 맞게 풀 옵션 투룸 구조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GTX가 완공이 된 다음에는 서울 중심권에 있는 주요 업무지구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맞벌이 수요층에 맞게 엘리베이터와 CCTV 등 보안 시설까지 잘 갖추어져서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에 있는 상인 수요층뿐만 아니라 향후에 직장인들의 수요층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 그런 매물로 이제 건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좀 안심하시고 황금성 역시 좋을 것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6차선 큰 도로가 바로 앞쪽에 그러니까 1분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건물 바로 8m 도로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개방감 역시 뛰어나기 때문에 역에서도 가깝고 개방감도 뛰어나고 교통적인 여건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가 현재 2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 이쪽 지역 13평에서 14평대의 매물들이 지금 2억 6천에서 7천대에 거래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다양한 수요층에 맞게 그 알맞는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2억 4천만 원 되겠고요. 전세가 지금 현재 2억 2천 정도에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면서도 상인들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월세, 그러니까 수익형 상품 전환도 상당히 좋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월세도 3천에 70에서 80 정도가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패턴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상당히 뜨는 지역이라고는 네.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어떠한 개발들이 일어날지 신문과 뉴스 등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청량리 개발만 쳐보시더라도 다양한 뉴스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난 6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대치동 워낙 잘 아는 동네인데 이 매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대치동 하면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이라서 네. 딱 들으면 아실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프리미엄을 사라.
바로 이제 고급화된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그 미래 가치를 품은 시세 상승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강남구 대치동 바로 그 강남 전체 지역의 핵심 지역에 있죠. 삼성동과 또 연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건데요. 자, 일단 전철역을 가까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소하지만 분당선 한티역입니다. 한티역 4분에서 약 4분 정도의 도보거리가 되는데요. 자, 한티역이 바로 한 정거장만 가면 선릉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테헤란로를 지나가는 2호선하고 교차하게 되지요. 자, 쭉 올라가게 되면 뭐 강남구청역이라든가 해서 왕십리까지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주변에 전철역이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선릉역 옆에는 또 삼성역이 또 가깝게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뭐 도곡역이라든가 하겨울역, 또 대치역이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철역은 웬만하면 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도로망도 굉장히 또 격자형으로 잘 발달돼 있지요. 우리가 위쪽으로는 바로 테헤란로가 지나가고 오른쪽으로는 영동대로 동부강성도로가 지나가고요. 또 아래쪽에는 남부 순환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뭐 강남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외곽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티역에서는 또 나오자마자 바로 롯데백화점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또 주변에 나오면은 많은 편의시설과 걸리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활하기에 또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녹지 공간도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양재천,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선정릉, 주변에 또 공원들도 소규모 공원도 많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 또 오른쪽에 또 탄천이 또 지나가죠. 또 한강도 굉장히 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있고 또 주변에는 또 더 두말할 나위 없이 명문 학군들이 딱 또 학교들이 또 포진되어 있고 또 명문 학원가가 바로 도보로 2, 3분 거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의 수요층 또 직장인들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치동 워낙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들도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좀 일목요연하게 간추려 주세요. 네, 뭐 개발 호재 일단 너무 굵직굵직한 네. 호재들이죠. 국제거래 복합단지 바로 삼성동하고 연접한 대치동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메모드급의 그런 개발 호재고요. 또 이 개발 호재와 또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영동도로의 지하 통합 개발. 프랑스의 라데팡스처럼 바로 교통의 중심, 바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하로 뭐 GTX라든가 위례 신사선 KTX와 그다음에 2호선, 9호선이 또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90개 노선에 또 버스가 또 지나갑니다. 지하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도 또 지하에는 또 상업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더 큰 지금의 코엑스의 상업시설보다도 더 큰 면적의 상업시설이 나온다는 게 또 핵심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아래쪽 강남 지역에 이제 동남권으로 좀 내려가게 되면 KTX 수서 역세권 개발이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지구의 개발도 충분한 영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대치동 자체에는 또 글로벌 기업인 구글의 또 서울 캠퍼스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창업 허브의 그 역할을 할 텐데요. 글로벌 기업이 왜 대치동을 딱 선택을 해서 들어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대치동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대치동 자체에는 대치동 자체 아파트의 재건축, 그래서 음마 아파트라든가 뭐 성경 위도 아파트, 또 쌍용 아파트 약 8,000세대가 또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바로 음마 아파트 맞은편에는 대치동의 구마을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벌써 1지구, 3지구는 바로 관리처분 인가 신청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2지구는 바로 사업시 인가 신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만 해도 약 700세대 이상. 그래서 그 이주 혜택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미 6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뭐 사진도 아마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외관 굉장히 돌로 수려하게 잘 마감이 됐고요. 1층엔 주차장, 병렬식 주차장입니다. 겹치기 주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자, 1층에는 또 피로티구자 아까 주장도 말씀드리겠지만은 CCTV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내부에는 이제 원룸이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에어컨, 세탁기 그다음에 냉장고까지 다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굉장히 원룸 사이즈에서 굉장히 크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5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과 앞에 막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조망권이 또 주어진다라는 것을 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이 정도 수익률이면 2억 원대가 넘어야 되는데 저렴하게 2억 9천 정도에 이제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세 투자를 할 경우에는 뭐 한 3천 정도의 예상이 되겠는데 우리는 이제 수익률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천에 약 70에서 80만 원 정도 보시면 저금리 시대에 좀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그러한 수익률과 그다음에 향후의 시세 차이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의 모든 특징 다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뭐 본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치동 자체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은 지역에 가셔서 지역을 한번 탐방을 해보시고 또 매물의 특성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신 매물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매물 소개를 도와주셨던 손은경 소장을 직접 만나서 상담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무료 세미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경 소장의 1:1 부동산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소액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이끄는 법이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부동산 가이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전략 그리고 매물 정보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도와주신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데이 부동산 투자연구소 손은경 소장과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은 방송 이후에도 저희가 02-2077-6394번으로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